네,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S퓨얼셀입니다. 자, 뭐 이름에서도 딱 나오죠. 두산퓨얼셀 연료전지 만드는 회사. S퓨얼셀도 마찬가지 연료전지를 만드는 기업입니다. 자, 직접 이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직접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입니다. 주로 주택용 연료전지를 만드는데요. 뭐 1kW짜리, 5kW짜리, 10kW짜리, 뭐 50kW짜리까지 뭐 그런 것들을 만들고요. 자, 연료전지라는 거는 우리 그냥 연료전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수소 연료전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이 연료전지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자, 암모니아로도 연료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꼭 수소로만 만들라는 법은 없어요. 자, 그래서 이 도시가스로도 연료전지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. 자, 그런데 그 도시가스로 뭐 이 발전소에서 이렇게 좀 발전을 시켜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요. 자, 이 S퓨얼셀이 하는 거는 가정용 연료전지, 그러니까 가정에서 조그맣게 도시가스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급을 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뭐 가정용도 있고, 그러니까 건물용이죠. 가정용이 건물용이고, 자,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. 자, 처음에 보이는 게 연료전지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.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연료전지 중에 조금 큰 거죠. 1에서 10W 정도, 10kW 정도가 되는 연료전지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수소 연료전지입니다. 그래서 이 수소를 쓰는 거는, 수소를 만들어서 쓰는 거는 이게 청정에너지이기 때문이죠. 도시가스로 만약에 연료전지로 발전을 해서 건물에서 직접 전기를 만들어 쓴다라면요, 거기서 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부분을 청정에너지로 만들려면 그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그런 뭐 장치들,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일일이 하기가 힘들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급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. 뭐 어떻게 또 탄소를 간단하게 포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도시가스로 바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연료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, 수소 연료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저런 작은 것들, 이런 연료전지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, 큰 것도 만듭니다. 자, 보시면 저기 그림이 좀 쭉 있죠. 자, 근데 저 첫 번째 그림이 국내 기업의 연수원에 설치를 한 겁니다. 연수원에 설치를 한 거고, 그리고 자, 두 번째는 네모 이렇게 돼 있는데 4개가 있죠. 자, 좌측 위에 저거는 개인 사업자, 발전용 전기를 만들어서 한전에 판매하는 그 개인 사업자한테 만들어서 판매를 했던 거예요. 그리고 우측에 있는 저거는 사우나에 이 연료전지를 설치를 한 겁니다. 그리고 요런 것들이 그 밑에 있는 것들, 요런 것들이 나중에 좀 친환경으로 이렇게 좀 되기가 쉽겠죠. 자, 좌측 아래에 있는 저거는 일본에다 설치를 한 겁니다. 우측 아래에도 마찬가지 일본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. 근데 제철소에다 설치를 한 거죠. 제철소 같은 경우는 막 고온으로 막 이렇게 뭐 철을 녹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수소가 발생이 됩니다. 근데 여기에는 좀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. 그걸 좀 정제를 해갖고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, 이걸 부생수소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 부생수소로 연료전지를 만든 겁니다. 전 일본의 제철소에다가 납품을 한 거고요.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저거는 하수처리장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. 하수처리장에서 어떻게? 바이오 가스가 나오죠. 그래서 그 바이오 가스를 이용을 해서 연료전지를 설치를 한 거니까, 뭐 보시게 되면 저기서도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. 꼭 이게 수소 연료전지란 법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일본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 원전 사고가 나고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은 건물용 연료전지, 도시가스로도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?
저런 것들이 설치가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수소경제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SP열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각광받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요거는 저 전체 매출의 한 96% 정도가 건물용 연료전지입니다. 그래서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부분들은 매출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자, 이 얘기인 즉슨 저런 쪽으로 좀 이렇게 시장이 커져 나간다라면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,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리고 이 인지컨트롤스 같은 종목은 지금 그렇게 저 SP열셀 같은 종목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과연 단기로 이걸 매매를 할지 아니면 중장기로 조금 길게 보고 매매를 할지. 단기로 보고 매매를 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겠습니까? 좀 있으면 수소법이 공표가 돼요, 이런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아마 중간중간에 이 수소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수소법이 나오고 나면 또 뉴스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꽤 있을 겁니다. 그럼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노려서 좀 조정받는 구간에 좀 이렇게 차분하게 사모았다가 좀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좀 투기적인 모습이 나오면 그때 팔고 나오고, 요런 전략을 취하시는가, 아니면 수소 경제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요. 야, 나는 없는 셈 치고 진짜로 그냥 사서 묻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뭐 3년, 5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시든가, 뭐 어설프게 조금 뭐 고점에 따라갔다 물려서 장기 투자, 이런 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. 자, 그래서 그것만 명확히 하시면 이 SP열셀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데 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. 자,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마무리를 지으면요. 자, 지금 여기서 굉장히 올 초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장대양선을 뽑은 그런 자리가 있죠. 자, 근데 좀 조정받는 구간에서도 그 상승폭의 한 50% 정도, 그 정도를 훼손시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위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,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건 좀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은 있다라는 얘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좀 기울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 구간을 한번 노려보시면 가장 좋은 매매가 될 것 같고요. 자, 이 EJ 시간에서는 저 편입가는 다음날 아침 시초가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초가로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들은 한번 차분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. 자,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. 목표가는 34,000원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26,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